자, 2022년 11월 22일 뉴스 까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실행을 하나도 안 해놨네. 잠깐만요.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뉴스 까기 여보세요? gas이요. 왜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호봉이요? 또 아니라고 하고 한번 다세요. 호봉이요? 아,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뉴스 까기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이 월드컵 기간에는 시간을 좀 프리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간은 밤 9시부터 새벽 1시 사이인데 프리하게 좀 진행을 하는 거 좀 양해 말씀드리겠고, 어차피 뭐 여러분들도 축구 보시는 분들도 많고 축구 안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지장이 없진 않아요. 지장이 없진 않아서 오늘도 사실은 9시 딱 정각에 시작을 하려다가 어차피 또 많은 분들이 축구를 보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또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만나가지고 강적을 만나가지고 선전을 아주 2대1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는 됐었는데 좀 늦춰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10분 정도.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월드컵 기간에는 조금 그렇게 좀 프리하게 막 그러니까 어떻게 방송을 막 무슨 MBC, KBS, SBS처럼 딱 맞춰가지고 진행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네이버에서 뉴커 검색 안 되는 거는 아마 조만간 복귀할 것 같고요. 지금 사이트 간단 체크했는데 네이버 검색 로봇이 조회한 사이트가 잠시 변경된 것으로 인식합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조만간 다시 검색이 될 것 같고, 뭐 뉴커 사이트는 즐겨찾기 해놓는 게 다음하고 줌에서는 검색이 잘 되는 것 같고요. 줌에서도 검색이 잘 되고. 이건 뭐야? 계정이 생성 중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떠있네. 자, 오늘 방송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기운이 빠져가지고 오늘 원래 소송 준비를 하는 날이었어요. 뭐 내일까지 해도 되는데 몸이 왜 이렇게 천근만근 같은지.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싸가지 없이 젊은 사람도 몸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나이 뭐 몸이 안 좋은 게 뭐 70대 이상, 뭐 60대 막 50대 돼야만 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그 20대에서 40대는 불로장생의 몸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자, 오늘 사건 사고 정리해 드리고요. 어차피 전화기그 때 전화 많이 안 올 거니까 아주 안심하고 좀 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 사고가 있으니까 정리를 해 드리고. 야, 그 알림이 인제 오네 나한테. 야, 진짜 이 유튜브 알림은 방송 시작한 지 1시간이 되고 나서야 그 알림 메시지가 제 서브폰에 뜨네요. 자, 그 그린트리님, 제재를 받는 것도 몰라요? 제재를 일부러 저런 거겠죠. 제재를 받으면 그 표시가 되는데. 세상에는 참 별의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은데 정말 이상한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뉴스 정리하기 전에 자, 소엄마님께서 선지 효능, 숙취 해소, 빈혈, 중금속 배출, 면역력 향상, 피부 미용, 기력 회복, 부작용, 과다 섭취 시 변비 유발. 과다 섭취할 필요는 없으니까. 미래남, 미래에서 왔다. 오늘 후원율 42%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문 닫게 생겼는데 지금. 문 닫게 생겼는데. 자, 사건 사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28명이 첫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하고 책임 규명해야라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에서는 뭐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다 뭐 이 명단을 공개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격을 했었는데, 이제 할 말이 없겠죠. 이거 하기 전에 국민의힘도 만났다고 들었는데, 제가 기사를 찾아본다는 걸 깜빡해가지고. 하여튼 근데 오늘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28명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첫 번째로 했는데, 이 생중계를 오마이뉴스하고 그 다음에 팩트TV만 하고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매체에서도, 언론 매체에서 보도는 했는데, 이 정도는 정말 대부분의 뭐 그 생중계를 했었던 MBC, KBS, SBS부터 시작해서 YTN 뭐 주요 채널들에서 중계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28명이 입장을 발표했고, 그리고 40명이 넘는 42명인가 이상의 유가족들이 이제 연락을 취했다고 하니까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제가 뉴커 자유토크 게시판에 그 유가족들이 요구한 사항들을 윤석열 정부에 정리를 좀 해놨었는데, 11월 22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일부는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대회의실에서 입장 발표와 기자회견을 열고 심경을 밝혔다. 유가족들은 이날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는데, 진정한 사과, 윤석열 대통령의 엄격하고 철저한 책임규명,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및 책임규명,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추모시설 마련,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 대책 마련 등 요구를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유가족들이 이제 나섰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도 빨리 그냥 빨리 묻혀지길 바라는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도 이제 생중계로 보다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가슴이 아프다고 보다가 일단은 다는 못 보고 잠깐 보다가, 안 그래도 제가 몸이 안 좋은데 너무 슬픈 것 같아서 그 이제 이렇게 발표하는데 이게 유가족분들이 막 흐느끼고 막 통곡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도저히 못 보겠다. 보다가 말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 먹쇼 먹방 오늘 그 돼지 삼겹살 구이와 쌈채소 편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렸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대통령실 이태원 압사 참사 일괄 국가배상 검토. 윤석열 정부에서 왜 이태원 압사 이 참사를 일괄 국가배상 검토를 하냐면, 만약에 그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이 소송을 하게 되면 그 자료를 다 이제 제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건들의 진상이 이제 밝혀질까봐 그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이 일괄 국가배상,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가족들하고 그 대표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냥 일정액을 금액을 정해서 보상하고 끝내버리는, 어차피 지 돈 아니거든요. 어차피 지들 돈이 아니에요.
어차피 지들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으로 빨리 퉁쳐버리고 벗어나고자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그러니까 이 일괄 국가 배상 검토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도 없었고, 당연히 민형사적으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되고, 사실은 뭐 국정조사도 국정조사지만 특검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특검을 임명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인데, 물론 이 경찰 수사가 지금 미그적거리고 있고 개판 5분 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총선 앞두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특검을 발의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건데, 야당에서 힘을 좀 똘똘 뭉쳐가지고 국회 본회의에서 140명 이상이 이제 신청을 하고 180명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은 이게 패스트트랙으로 돼서 6개월 후에 무조건 이제 표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 설득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민주당은 11월 24일 본회의 처리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24일이면 목요일이네요. 한국 대 우루과이 경기 있는 날. 지금 뭐 민주당이랑 정의당이랑 그 다음에 기본소득당 그리고 무소속,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까지 다 합쳐서 180석 넘는 사람들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뭐 무난하게 통과가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 않는 얘기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본회의 국민의힘은 예산안 통과 후에 논의하자, 시간 끌겠다는 얘기예요. 개소리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 이틀 남았으니까 국민의힘도 지금 초조할 겁니다. 만약에 야당 중심으로 통과가 되면, 그리고 이제 야당 중심으로 통과가 돼도 나중에 국민의힘이 참여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마지못해서 이렇게 구성할 때 참여할 수도. 왜 그러냐면은 야당 위주로 하게 되면은 야당이 거의 모든 것들 막 증인 채택이라든가 뭐 고발, 뭐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이나 이런 것들을 주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도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라도.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거의 뭐 양각이죠. 예를 들어서 이 이태원 참사의 그 국정조사에 참여해서 막 사사건건 딴지 걸고 방해하면 분명히 여론이 안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 다음 총선에서 개박살 날 것이고, 만약에 국정조사에 불참하게 되면, 윤석열 눈치 보느라고 불참하게 되면 역시 책임 회피, 여당으로서의 책임 회피를 하고 야당 중심으로 낱낱이 밝혀내버리면, 그러면 또 다음 총선에서 개박살 나고, 이래도 개박살 저래도 개박살. 유신님 아까 먹방은 녹방으로 재신청 가능한 거죠. 이미 올려드렸습니다. 풀로도 보실 수 있는데 보기 좋으시라고 먹쇼 먹방 따로, 뉴스 까기 따로, 전화 개그 따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먹방 신청하면 메뉴는 상인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금액에 한정이 있어서 제가 단가를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만 원을 후원하시면 거기서 이 구글에서 수수료와 세금 다 포함해서 5만 5천 원을 떼갑니다. 세금 포함해서. 그러면 저한테는 4만 5천 원 남겠죠. 4만 5천 원에서 대부분 음식 가격이 2만 원 이상입니다. 2만 원 이상이면 그러면 저한테 남는 거는 2만 5천 원 안팎입니다. 근데 그렇게 후원을 하고 나서 메뉴를 마음대로 정한다 그러면은 남는 게 있을까요? 보쌈이나 족발 같은 경우에 뭐 4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3만 5천 원, 4만 원. 그러면 이 운영비 벌려고, 아니 유신쇼 운영비 벌려고 이 먹쇼 먹방 후원을 하는데 뭐가 남겠습니까? 배달비까지 해가지고 다 해버리면 남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의견을 주실 수가 있는데 제한이 있다. 뭐 후원도 좀 많이 터지고 하면은 메뉴를 제가 좀 업그레이드 시킬 여유가 있는데 후원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지금 KS님하고 황희정님 빼면은 거의 지금 후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뭐 자비로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수수료가 아까운 게 아니라 그렇게 세금을 많이 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에서 가져가는 거 빼고도 세금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포함하면 그렇게 빠진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아이고. 자, 방송 중에 원래 그 뉴스 가게 할 때는 그 설명 안 해주는데 보이길래 해드렸습니다. 이제 기존에 오던 분들은 좀 요즘 채팅을 많이 안 해요. 채팅을 많이 안 해서. 부평 속셈님, 왜 사람들이 그냥 뭐 계좌 후원으로 해주면 되지 이런 말을 쉽게 하시는데 왜 사람들이 그 플랫폼에서 결제를 할까요? 미리 결제를 할 수 있잖아요. 현금이 넘치면, 현금이 있으면 현금으로 다 때리면 되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아직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고. 그러니까 현금적으로 여유가 있고 현금적으로 하는 분들은 그렇게 후원하신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뭐 신용카드 결제나 뭐 그 핸드폰 결제나 뭐 그런 결제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것도 오늘따라 좀 이렇게 많이 힘드네요. 알만한 분들이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자, 채팅창 그만 보고 뉴스 가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노총에서 총파업을 선포했습니다. 안 할 수가 없겠죠. 뭐 최근에 근무 시간부터 시작해서 뭐 노조를 완전히 말살하려는 정책을 이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기업, 대기업이죠. 친대기업, 그다음에 노동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밟아버리려고 하잖아요. 뭐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뭐 이명박 때도 그랬고 박근혜 때도 그랬고 늘상 있는 일인데,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포하고 윤석열 정권 폭주를 막고 심판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노총은 원래 이제 이런 데 많이 참여를 안 했는데 한국노총도 지금 입장이 좀 난처할 겁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그 촛불 집회가 12월 17일 전국 집중 촛불 집회가 있는 날인데, 이번에 40만이 모였거든요. 예측하는 거. 지금 주최 측 추산 40만이 지금 모였는데, 만약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이 민주노총만 참여해도 민주노총 가입자가 100만 명이 넘거든요. 한국노총까지 참여한다면 12월에 촛불 집회는 100만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의 악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은 떨어지고,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 문재인 탄압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만약에 지금 민주당의 소수 의원들이 참여하고 또 비공개로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의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촛불 집회 대정부 투쟁을 들어가면 저는 뭐 100만이 아니라 200만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조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실은 아마 공포에 오줌을 질질 싸지 않을까. 40만만 모여가지고 대통령실을 이렇게 둘러쌌어도 겁먹어가지고 난린데, 만약에 100만 이상이 용산구를 꽉 채워버리면 아마 용산 지역 자체가 패닉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아쿠마님 오랜만이십니다. 그리고 요새 용산에서 촛불 집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 서울 시청 근처에서 그 주변 식당에서 TV를 MBC를 틀어놓는답니다. 원래는 뭐 TV조선이나 뭐 MBN이나 채널A나 뭐 이런 뭐 YTN, 뭐 JTB 다른 채널들을 많이 틀어놨었는데, 요새 이제 촛불 집회로 막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모이다 보니까 이제는 눈치가 보이나 봐요. 식당 주인분들이, 가게 주인분들이. 그래가지고 MBC가 지금 쭉쭉쭉쭉 식당에서 MBC 틀어놓는 곳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자, 항상 시대별로 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지지를 받는 채널들이 있어요. 이명박 때가 KBS였나? 이명박 때가 광우병 촛불 집회 때가 MBC 하다가
MBC가 개박살 나가지고 KBS였나? MBC였나? MBC. 광우병 때가 MBC. 그 이후에 개박살 났었고, 그 다음에 박근혜 탄핵 집회 때는 JTBC. 다시 MBC로 지금 돌아왔는데, KBS가 사랑받았을 때도 한때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근데, 아무튼, JTBC 손석희 앵커 있을 때 잠깐 갔다가 다시 지금 MBC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에서 총파업을 선포했고, 윤석열 정권 폭주 맞고 심판하겠다. 당정 화물연대 총파업 강경 대응, 집단 운송 거부하면 처벌하겠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당정 안전 운임제 3년 연장,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네. 이 화물연대 부분이 이제 항상 이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이 이 제도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로 해가지고 하청에 뭐 이렇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 너무나 불합리한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인 사업자로서 따로 계약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회사 눈치 보이고 단가치기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법으로 좀 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 이런 부분들이 요즘 뭐 택시기사 그 택시 회사의 기사들 안 하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남는 게 없다고. 요즘은 이제 그 월급제로 막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 자체를 안 하려고 지금 개인 택시는 넘쳐나는데 회사 택시는 안 하려고 하는. 자, 요즘은 외신에서 외국 언론에서 윤석열 정부를 그렇게 비판을 잘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국내 뉴스 보지 말고 해외 뉴스 봐야 되겠다, 이제. 자, 외신에서 윤석열의 불리한 보도, 윤석열에게 불리한 보도 시 다음 타깃, 명확한 신호다. 그러니까 요즘 MBC하고 YTN, 그리고 하나가 어디지? TBS 완전히 밟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신에서 상당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도가 바닥으로 지금 쳐내려가고 있어요. 윤석열 국민의힘 지지율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 비판 보도만 하면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아주 정말 사악한 말들을 내뱉고, 막 무슨 세무조사에 막 기자를 쫓아내버리려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야, 군부 독재 시대보다 더 심하다라는 그런 외신 보도 개망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박근혜 탄핵 이후에 어렵게 5년 동안 다시 올려놓은 모든 것들을 6개월 만에 개박살 내버리는 윤석열 매직. 정말 대단합니다. 대통령실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과 언쟁한 MBC 이기주 기자에 대해서 일간베스트 살해 예고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MBC 이기주 기자에게 이렇게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위험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계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뭐 실효성도 없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이렇게 가냐면 일본이 지금 이렇게 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 항상 일본 지향이잖아요. 일본 지향. 모든 것에 있어서. 지금 일본 그 기득권층은 통일교와 연관성 때문에 난리고, 우리나라는 신천지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총리실에서 주는 보도자료만 받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일본은 오래전부터 겪고 있는 일이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새 총리가 나와서 기자단 모아가지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총리님. 그리고 총리는 그 대가로 엄청난 이제 광고나 이런 국가 지원을 해주겠죠, 그 언론사들에게. 근데 이제 그 언론사에서 한번 반항을 해가지고 비판적인 보도를 하게 되면 완전히 왕따가 되고 지원도 다 잘리고 심지어 기자가 테러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MBC 이기주 기자에 대한 살해 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의 탄압에 보면은 일본 정부와 동일하다는 거죠. 일본 자민당이나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극우 세력하고 한치도 없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살해 위협 받는 것까지. 실제로 테러를 받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일본의 좀 진보적인 성향의 언론사들도 예, 그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사실상 언론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이 돼요? MBC, YTN이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민영화하겠다. 얼마나 몰상식한 언론관입니까? 아니, 공익적인 그런 언론사가 중립적이지 못하면 비판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야지 민영화가 대안입니까? 아니, KBS가 잘못하면 민영화하면 더 잘해요? 언론사를 민영화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사주가 맘대로 한다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KBS나 MBC나 YTN 이런 그 연합뉴스 같은 좀 공익성을 띠고 있는 언론 매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뭐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견제를 받는데, 사 언론사들은 거의 견제를 안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수사도 안 받고. 사실상 우리나라의 특권층의 하나가 언론이거든요. 그 일반 작은 언론사 말고 더 탐사나 이런 데는 그냥 막 털리는 것이고, 어느 정도 기득권에 있는 언론사들은 세무조사나 뭐 수사 이런 것도 제대로 받지 않습니다. 오너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YTN도 지금 민영화 시킨다고 팔아먹으려고 지금 하는데, 헐값에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뭐 국회에서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막아야 됩니다. 예산안하고 연동을 하든지, 이런 공영방송 성격에 있는 언론사들을 보호할 수 있기 위해서 뭐 할 게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MBC, YTN, TBS 탄압에 대해서 외신에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독재 정권 탄압 비명계 대표가 해명할 때, 아니 뭘 해명합니까?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정진상도 그렇고 김용도 그렇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아니 여기서 당대표가 해명을 하면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박용진 같은 경우 나오겠지만은 김용 뭐 이제 뭐 해야 된다, 당원에 대해서 뭐 정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죄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박용진은 빨리 아웃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빨리 국민의힘으로 가는 게, 서른도 그렇고. 자,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맨날 힘들다, 울컥, 탄압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투쟁을 하세요, 제발 좀. 지금 뭐 민주당 의원하고 민영배 무소속 의원하고 21명이 그 본청 앞에서 지금 시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당대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돼. 맨날 바른말 옳은말 하는 거요, 좋아요. 근데 야당은 투쟁을 하셔야 돼요.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이재명이 대통령도 아니고 민주당이 여당도 아니에요. 왜 본인들이 무슨 복지네, 무슨 민생이네 이런 것들을 신경 쓰고 자빠졌어. 여당일 때나 제대로 하지. 야당은 투쟁하는 거예요. 정부나 여당에서 잘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투쟁하는 거지. 아니 대통령인 줄 알아 본인이. 제가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나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지켜보는 입장으로는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지지 선언을 했지만 야당이 됐으면 야당 본색을 보여야지. 아니 여당도 아닌데 왜 탄압한다, 울컥한다, 우울함이 있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약한 모습만 보이고, 우리가 이 많은 이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추진력, 카리스마 때문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보다 못해요? 문재인 대통령 낙선하고 나중에 다시 복귀했을 때 얼마나 강단 있게 그래도 했습니까? 밀어붙이고. 힘든 상황에서도. 아니 근데 나는 이재명 대표에게 더 기대를 했었는데 이건 어떻게, 아니 지금 7개월째인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개판 치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모든 게 위협받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뭐 몇몇 의원들만 나서고 나머지는 한 10명 20명 나서 나머지 100명은 세금만 처먹고 있어.
그냥 뭐 윤석열 국민의힘 지지율 떨어져라 다음 총선에서 개꿀 지랄하고 자빠네. 그 개꿀 아니야, 사약이야 이것들아, 이 쓰레기들아. 뭘 해야 찍어줄 거 아니냐? 정말 대한정당만 있으면 민주당 안 찍는다고 니들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발 혐오스러운 정치 그만하라고. 어떻게 168명이 있는데 투쟁하고 싸우려고 한 사람이 20명이 안 되냐? 아니 30명이 안 되냐? 이 개 쓰레기 오합지졸 개똥 토한 토사물 뒷다리 구더기 앞다리 같은 라고 옆집 할아버지가 그랬는데 제발 좀 혐오감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정말 토약질 나오는 건 맞아요. 최악인 거 맞아요. 근데 민주당처럼 눈치 보면서 그냥 개이득 옆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쳐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얻어 처먹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도 쓰레기 같거든요. 냄새나 썩은 똥내 나거든요. 어부지리라고 하죠. 어부지리로. 어부지리로 그리고 뭐가 자기 코가 석자예요. 정진상하고 김용하고 혐의 입증 쉽지 않고요. 소송 몇 년 끌어요. 그 소송 일찍 끝날 소송이 아닙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정진상이나 김용 사건은 증거가 없어요. 원래 뇌물 사건이었는데 갑자기 검찰 중심으로 유동규하고 김용이 뭐야 이름도 모르겠어. 걔네들로 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건은 기본 대법원에서 화질 저하가 왜 나오지? 모니터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자, 그리하고요. 지금 덴마크와 튀니지 D조 경기는 전반전 0대 0입니다. 자, 김종인, 윤석열 솔직하지만 준비 안 된 듯. 총선 패하면 국민의힘 희망 없어. 당연한 얘기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MBC 간부 전부 민노총 출신, 궁극적으로 민영화돼야. 개소리라고 자빠졌어. 아니 공영방송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야지. 아니 대책이 민영화야. 민영화는 더 편파적인데 지금 저기 SBS, TV조선, MBN, 채널A가 제일 심해요. 응? 종편이 JTBC도 포함해서 지금 종편이 가장 편향되고 가장 문제되는 방송인데 민영화되면은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는 방송이 민영화가 되면 보수화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YTN도 민영화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그러면 보수화가 돼요. TBS도 마찬가지입니다. TBS도 공영성을 빼버리면 보수화가 돼버려요. JTBC 보세요. JTBC도 그나마 손석희 대표가 주도할 때는 그래도 중립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손석희 사장 지금 뭐 미국 특파원인가 뭔가 가고 나서 지금 JTBC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편 4사나 여기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YTN, MBC 민영화하면은 뻔할 뻔짠데 얘네들이 목적이 그러는 거죠. 민영화하면 보수화되고 수구화죠. 보수화도 아니고 수구화되고 분명히 국민의힘 편을 들 것이다. 그래서 맨날 민영화 하는 거예요. MBC 출신 배현진 슬리퍼 논란에 대통령 권위 존중 필요. 슬리퍼를 던지고 싶네요, 진짜로. 아니 배현진도 MBC에서 월급을 받았으면 알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 특히 출입처 기자 같은 경우에는 밤샘하거나 언제 기사가 터질지 모르니까 거기서 날 새고 세수하고 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신발을 오래 신고 있으면 발이 무좀에 걸릴 수도 있고 상당히 발 질환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슬리퍼를 신어요. 웬만한 뭐 기업이나 이런 것들도 그 그러니까 외출하기 전에는 다 슬리퍼 신고 실내에서 근무를 하거든요. 공무원들도 그렇고 회사원들도 그렇고. 저도 회사에 근무했을 때
신발 신고는 안 했어요. 슬리퍼 신고 있다가 외출을 하거나 외근 나가면은 이제 신발 신고 나가고 그랬었는데 그런 상식적인 것도 못 배웠다면은 심각한 거죠. 그리고 예전에 배현진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데 화장실에서 이렇게 물 틀어놓고 이 닦고 있어가지고 선배가 한마디 했더니 뭐 뭐라고 했다라고 또 그 설화가 있었는데 검찰 뇌물혐의 민주당 노웅래 의원 출국 금지 아주 빨라요. 하여튼 뭐 민주당 관련해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아웃사이더입니다. 검찰 늘 얘기하지만 압수수색 영장 뭐 체포 그다음에 뭐 구속 민주당 쪽 사람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하고 있어요. 그 대신 국민의힘이나 김건희 최은순 관련해서는 아주 천천히 아예 안 하거나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공정 얘기했잖아요. 공정 자유. 윤석열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 자유, 공정. 근데 언론의 자유 탄압하고 전혀 공정하지 않은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해요. 뻔뻔스럽기가. 자,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 김건희 심장병 아동 방문 때 조명 사용 의혹 제기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이 사람은 뭐 시의원을 시의원을 시켜놨더니 무슨 고발만 해요. 아니 맨날 나는 이 시의원은 기사가 국민의힘 이종배 예전에도 이거 들어오기 전에도 고발을 많이 했다면서요. 주도로. 아니 무슨 고발하려고 시의원이 됐어. 대한변협 김만배 화천대유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 재요구. 이 권순일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뻔뻔스러운 게 이 50억 클럽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김만배와 화천대유 의혹을 받고 있는데 변호사를 하시겠다고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대한변협에서 철회해라. 이 의혹을 벗기 전까지는 철회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개무시. 다시 한번 재요구를 했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 당헌 80조 발동 촉구. 김용 당무정지 판단할 시기 돼. 민주당에서 박용진을 좀 내보내야 될 것 같아요. 급도 안 되는데 예전에 한유총 사건 때 약간 반짝해서 관심을 집중받더니 정신줄을 놓은 것 같아요. 거의 뭐 이렇게 하는 게 보니까 박용진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하고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박용진, 설훈 이런 문제 있는 의원들은 지금 아까울 게 아니라 빨리 내보내야 돼요. 그래야 정신 차리지. 왜 나는 민주당 윤리위에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당에 해가 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왜 당 윤리위에서는 가만두고 있는지, 왜 당원들은 침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당 윤리위원회에다가 제소해가지고 저런 의원들은 샷더 미키마우스를 해야 되거든요. 서른도 지금 민주당이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무슨 이낙연 보러 간다고.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나라가 위기인데 이낙연 보러 놀러 간대요. 국회에 서른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이재명 깔 거 뭐 있나 없나 그거 찾는 것밖에 더 있어요. 자, 김문기 몰랐다. 허위 발언 혐의 이재명 측 김용 부원장 증인으로 불러달라. 법정에서 G20 공식 의전차는 현대 제네시스인데요. 제네시스를 안 타고 벤츠 탄 윤석열 인도네시아 언론에 기사화됐습니다. 지금 국제적인 망신이에요. 그러니까 G20의 세계적인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 아닙니까? G20이. 근데 G20의 공식 의전차가 현대 제네시스로 결정이 됐어요. 근데 윤석열은 물론 안 탈 수 있습니다. 뭐 미국의 바이든은 몬스터라고 하나? 방탄용 차량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자기 나라의 차를 타는 경우도 있어요. 공식 의전차를 안 타고. 하지만 현대 제네시스는 그 G20의 공식 의전차가 현대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차를 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 그 정상들은 자기 나라의 차를 탈 수도 있지만 선택할 수 있지만
근데 윤석열은 당당하게 벤츠를 탔다고 합니다. 아주 뭐 가족이 벤츠 매니아인가 봐. 예전에 뭐 최은순도 어디 그 법정인가 어디 가는데 예, 벤츠를 탔다. 뭐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당당하게 벤츠를 타가지고 인도네시아 언론에서 이상하다. 아니 그 자랑스러운 일이고 당연히 타야 되는 건데 정상이면 어떻게 G20 공식 의전차가 현대 차량인데 현대인데 어떻게 벤츠를 탈 수가 있냐? 독일의 하수인이냐? 그런 취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개망신을 당 어딜 갈 때마다 개망신을 당하니까 국정원 ICBM 발사 때 온 김정은 딸은 둘째 김주애로 판단. 심지어 김정은이 딸만 셋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ICBM 발사 성공하면서 김주애가 같이 이제 웃으면서 걸어가면서 근데 이제 만약에 딸만 나면 아마 다른 여성을 만나지 않을까. 다른 그 북한 지도자들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이제 본부인한테 딸만 내리셋이면 근데 뭐 딸이 지도자 수업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백두혈통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딸 중에서 선택을 해서 지도자 수업을 하다가 이제 아들이 만약에 이제 다른 여성에게서라도 아들이 태어나면 이제 그 시간을 벌겠죠. 근데 지금 아들을 낳아도 너무 어리기 때문에 낳았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제 본부인에게 낳은 딸 셋 중에서 둘째 김주애를 데리고 왔다는 거는 좀 닮기도 하고 그 중에서 제일 똘똘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의료 시설에 공격을 했습니다. WHO가 수백만 명이 위험하다. 나는 웃긴 게 뭐냐면 최근에 우크라이나군이 그 이제 무장하지 않은 러시아 군을 죽였다. 총살했다. 이런 기사가 떴어요. 그러면서 뭐 러시아가 막 이건 전범으로 처벌받아야 돼. 전쟁 범죄다. 그다음에 무슨 미국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그래서 난 웃기지 않아요? 아니, 러시아는 민간 병원이나 아파트나 이런데 미사일 그렇게 막 수백 발을 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정말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고문하고 금리빨 빼고 막 13살짜리도 죽이고 성폭행하고 이런 짓거리들이 다 지금 밝혀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똑같이 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니 군인들끼리 하다가 이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막 러시아가 항의를 하더라고요. 적반하장이구나. 아니 지들은 민간인들을 그렇게 대놓고 학살하고 고문하고 죽여놓고는 학살해가지고 막 땅에 묻고 그래놓고는 예? 아니 러시아 군인들 죽었다고 그게 전쟁 범죄입니까? 전쟁 범죄는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게 주예요. 물론 투항하고 비무장한 그 포로들을 지켜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지켜집니까? 예? 아니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서 지켰습니까? 아프간 전쟁에서 지켰습니까? 미국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아니 이라크에서 그 포로들 어떻게 했는데 막 알몸으로 해가지고 그 이슬람의 그런 문화가 있는데 포로들 알몸으로 탑사케 하지 않았습니까? 고문하고 탑사케하고 막 그 민간인 결혼하는데 폭격해가지고 사람들 다 죽고 그게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큰 나라들은 당연시 여기는 것 같아요. 자기들은 그럴 수 있는데 당하는 피해자 국가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정말 개 같은 논리죠. 그리고 지금 겨울 앞두고 얼어 죽으라고 지금 발전소 다 공격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지금 추위에 떨고 있다고 하는데 그 짓거리 하고 있는 러시아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인도네시아 서자바주에서 11월 21일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16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뭐 뉴욕에도 폭설이 2m? 예. 뭐 이렇게 기사를 잠깐 본 것 같은데 뉴욕에 폭설이 내렸는데 2m가 내렸대요. 우리나라도 지금 겨울인데 따뜻하잖아요. 이게 진짜 이 기후 온난화나 이 기후의 변화가 예사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겨울이
아주 춥지 않으면 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난방비나 이런 게 절약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기후가 이렇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나라도 이제 따뜻한 그 기후가 될 거라고 하잖아요. 점점. 그래서 뭐 열대 지역의 과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를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사계절이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자랑이잖아요.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녹색, 초록색, 그 다음에 가을에는 낙엽 지고 겨울에는 또 눈이 내리고 이런 날씨가 나쁘지는 않은데 사계절이 점점 따뜻해진다는 게 이게 좋은 것만 아닙니다. 폭우라든가 폭설이라든가 가뭄이라든가 그 다음에 태풍이라든가 이런 기후 재난이 재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조두순이 이사가는 집이 300m 앞에 초등학교가 있고요. 집주인도 모르고 계약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사는 집이 계약이 끝나서 외교부 후쿠시마 오염수 국제사회 참여로 철저 모니터링해야 말만 짓거리 말만 이 말만 하고 사실상 일본이 시키는 대로 굴종 외교를 하고 있으면서 우길기에 격려하는 쓰레기 같은 짓거리를 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어떻게 오염수를 감시하겠습니까 모니터링 예산도 저번에 보니까 예산도 삭감한다고 하는 말이 있던데 서울시 붉은 악마 광화문 광장 거리 응원 조건부 허가 기어이 하시겠다고 붉은 악마 뭐 뜻을 기리겠다고 하는데 이 붉은 악마 이제 없애야 될 것 같아요. 붉은 악마 없애고 붉은 천사로 푸른 천사로 해야 되나? 파란 천사로 길거리 응원을 굳이 하겠다고 좀 이태원 참사가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좀 이기적인 면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즐길 것이다. 우리는 뭐 남의 슬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현실을 다루는 게 아닌가. 뭐 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해가지고 그냥 뭐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나 이런 경기장에서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굳이 그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곳에서 멀지 않은 광화문에서 굳이 붉은 그 거리 응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세훈도 정말 빨리 제거시켜야 될 것 같고 그 촛불 집회 평화적으로 한다는데 그거 허가 안 내주잖아요. 이중인격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빼빼로 제품 항의 고객에 V봉투를 보낸 롯데제과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편의점에서인가? 어디서 이렇게 상자를 샀대요. 거기에 뭐 빼빼로에 짱구 스티커가 있다고 그랬나? 짱구 스티커인가 뭔가 있어가지고 그 빼빼로를 한 박스를 샀는데 집에 와 보니까 그 짱구 그 스티커가 있는 빼빼로 상품도 아니고 다른 상품을 그 박스에다가 넣어놨더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했더니 이제 그 스티커만 보내줬는데 그 스티커를 V봉투는 장례식장에 그 조의금을 낼 때 그거를 쓰는 봉투인데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고객이 잘못한 건 없잖아요. 본인은 이제 빼빼로에서 그 짱구 스티커가 마음에 드니까 그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뭐 스티커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는 건 이해가 안 되지만 뭐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존중을 하고요. 근데 그 박스 안에 전혀 다른 빼빼로 제품이 있었고 당연히 짱구 스티커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고객은 항의할 수밖에 없겠죠. 항의를 했더니 그걸 이제 롯데제과에서 보내줬는데 스티커만 보내줬는데 그게 V봉투 조의금 담는 봉투에 와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또 기사화가 됐던 자 가수이자 배우 이승기 18년 동안 소속사 후쿠엔터와 갈등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유튜버 폭로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 이진호가 이승기가 후쿠를 손절한 진짜 이유는 여자친구 이다인과 박민영 리스크 때문이다라고 방송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또 기사화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번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후크엔터에서 나와가지고 1인 기획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여자친구 그 사건이 이다인이었나요? 그때 당시 터져가지고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미지가 거의 바닥으로. 그래서 다시 이제 후크엔터와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무마가 됐었는데 그게 봉합이 된 게 아니라 그때는 그냥 넘어간 거죠. 뭔가 좀 시간이 필요했겠죠. 유튜버 이진호가 폭로한 거는 그 여자친구 이다인하고 이제 교제하면서 갈등이 증폭된 거다. 그리고 이제 박민영의 전 남자친구와 관련해서 그 남자친구가 있고 그 측근들이 후크엔터와 이제 관계를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관계를 맺게 되면서 그것 때문에 또 갈등이 커졌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요. 자, 카타르 월드컵 잉글랜드 케인을 막으려다가 코출혈과 뇌진탕 증세를 보였던 이란 골키퍼가 바로 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 팀에 대해서 엄청난 거센 비판이 일어났는데요. 팀은 6대2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자, 하루 만에 92% 폭락한 싸이클럽 결국 빗썸에서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가상화폐. 박수홍안의 김다혜 씨가 자신의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튜버 김용호 재판에 직접 방청을 했다라고 기사가 됐고요. 개그맨 샘 해밍턴의 아들 벤틀리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쳐가지고 눈에 피멍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맞은 거 아니다 이렇게 또 했는데 혹시라도 논란이 될까봐 최근 들어서 좀 이렇게 안 좋은 소식들이 슈퍼맨이 돌아왔다 출신 가족에게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많네요. 보니까 벤틀리 눈이 까맣더라고. 안쓰러워가지고 어린애가. 저도 예전에 조카 꼬맹이 때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손가락에 그 혈관을 못 찾으니까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끼고 있었는데 너무나 안타까웠었는데 아무튼 아이들이 아프면은 가슴이 미어지죠. 자, 배우 차서원 11월 22일 비공개 입대 육군 현역 복무. 아, 대단합니다. 네, 이제 이 배우 차서원이 그 원래 그 MBC 저녁 드라마 그 뭐였더라? 두 번째 남편 맞나? 두 번째 남편을 제가 초중반까지 보다가 후반부는 안 봤었는데 시청률이 꽤 잘 나왔어요. 두 번째 남편이라고. 근데 이제 그 차서원이 거기서 이제 남자 주인공 역할을 했었는데 그리고 최근에 또 아줌마들한테 인기 있어가지고 MBC 나 혼자 산다에도 몇 번 나왔었어요. 근데 비공개 입대를 했네요. 육군으로. 뭐 건강해 보였는데 잘생기고 뭐 키도 큰데 육군이 현역으로 전혀 뭐 어떠한 구설수도 없이 입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뒷광고 논란으로 활동 중단했었는데 동료가 몰래 광고비 편취를 해서 소송 중이다라고 하면서 하소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반응은 별로 좋지 않네요. 자, 뉴스 까기 오늘의 주요 뉴스 낼름낼름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바로 전화 개그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글이 올라왔나요? 잠깐만요. 박혜미님, 윤석열을 아직 모르시나요? 뉴커 사이트 자유토크 게시판입니다. 촛불 집회 1000만 명이 와도 절대 퇴진 안 할 인간임. 촛불 집회 100에서 200만 넘어가면 계엄령 검토함. 계엄령 검토하면 국회에서 해제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엄령을 대통령이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때도 광화문에 200만 명 이상 모였을 때 겁먹어가지고 위수령을 검토했어요. 위수령은 계엄령 밑에 단계인데, 위수령은 군인들이 방송국이나 주요 언론사, 방송국이나 주요 시설이나 이런 곳에 뭐 청와대도 마찬가지겠죠. 예, 이제 뭐 전차나 탱크, 군부대를 동원할 수 있는 게 위수령입니다. 지키기 위해서. 그 위급한 상황에서는 총기 발사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실패했죠. 그래서 위수령이나 이걸 검토했던 그 기무사령관이었나? 그 사람이 미국으로 도망갔잖아요. 미국으로 가가지고 뭐 최근에 귀국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왔었는데 위수령 하려고 했다가도 실패했어요. 미국이 일단 반대고, 미국에서 지금 뭐 군부 독재 정권 때도 아니고 우리나라 안보나 경제 문제도 있는데
대통령 지 살자고 그 안보를 깰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박근혜 때도 검토했다가 실패했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해도 국회에서 바로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만 반대하면 해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68석에다가 무소속까지 포함하면 170 몇 석이거든요. 정의당도 당연히 찬성 안 할 것이고 야당도 찬성 안 할 것이고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권리가 침해받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뭐 시대전환의 조정훈이나 양양자도 가만히 안 있겠죠. 왜냐면 자기들의 권한이 제한받는데 그걸 찬성하겠습니까? 자, 뉴스까기 2022년 11월 22일 방송 마무리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전화 개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빨 좀 더 기르고 오세요. 네, 여보세요? 안 들립니다. 네, 여보세요? 소리 좀 크게 하세요. 뉴스 까기 데일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